요즘 NFT가 핫하던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영상. NFT 코인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보세요. 클릭 몇 번으로 NFT 코인의 발행부터 판매까지. 쉽게 만들고 쉽게 팔자. 비블락. 진짜 팔렸어. 대박. 새로워진 비블록 앱을 소개합니다. 비블록 앱에서 간편한 NFT 거래와 원클릭 발행을 경험해보세요. 비블록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간편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유롭게 비블록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도 지원하며 국내 최초로 지원되는 NFT 다중 노드를 통해 동일한 NFT 노드를 지원하는 해외 플랫폼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비블록의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험해보세요. 온라인 세미나 현장을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의 마지막 꽃,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신 5분의 연사분들의 토론회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장이신 김영중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안들, 목소리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15분씩 발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NFT 수다를 떠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다가 정말 가치가 있으면 NFT로 제작해가지고 팔아서 수익금이 생기면 저희 지갑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NFT나 또는 암호화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경험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하나씩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방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슈가 생겼을 경우 저는 커뮤니티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겪은 저작권 이슈는 아니지만 누군가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NFT를 발견을 했다거나 알게 됐을 경우, 그때는 오픈시 같은 경우는 리포트 기능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제가 지금 저작권 도용을 당했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알리면 커뮤니티에서 전체적으로 그 리포트를 다 같이 이제 해줘요. 이건 그 오픈시 자체에서 그것도 친절하게 이 문제가 있는 리포트의 원작을 태그하게 돼 있거든요. 그 태그를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하고 이제 삭제 조치까지, 이제 어카운트 삭제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NFT가 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의 힘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NFT를 하게 되면서 제가 크립토박셀에 가상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건물을 제가 짓고 전시회도 열고 파티도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얘기도 하고 놀아봤는데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능이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을 가진 이제 발행인은 웨어러블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아바타들이 입고 다니는 웨어러블을. 그러면서 저는 제 갤러리를 홍보도 하고 그 안에서 또 NFT 아티스트도 물론 활동하지만 웨어러블을 또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제가 만든 웨어러블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점점 더 이 메타버스에서 NFT와 관련된 ERC125로 인해서 확대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굉장히 더 미래지향적이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욱 상무님, 또 이제 메타버스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 좀 공유해 주시죠. 네, 그 다날 엔터의 김욱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실 음악 쪽은 아직 이런 NFT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전송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음악들을 저작권에 대한 거래는 아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음악을 듣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또 국내의 특성상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NFT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이 마켓에서
음악 저작물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거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재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보호하거나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있었던 제도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조금 저희 음악 쪽에서도 뭔가 빨리 그 우리 팝아트나 이런 디지털 아트 시장처럼 어떤 그 NFT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매스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식의 사업을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NFT 관련해서 페이크 민팅, 그러니까 저작권 이제 도용이나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법제도를 만든다라는 건 결국은 탈중앙화하고는 조금 또 거리가 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그리고 또 박세진 작가님께서 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커뮤니티라든지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저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오픈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는 유저들이 로컬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글로벌하기 때문에 설사 나의 작품을 누군가가 도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리대로 한다고 하면 저작권법으로 그 사람을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거냐라고 문제를 했을 때 해외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작품을 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게 과연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크 민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자체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민팅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이 적법한 저작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 플랫폼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플랫폼 자체에서 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분담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저작권 침해되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뭐 필터링하거나 이제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 NFT 거래 플랫폼들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조금 논란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플랫폼 업자들의 좀 의무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미있는 사례는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구권이란 제도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작가가 직접 민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에이전시라든지 갤러리를 통해서 이 민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리셀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월렛에 이게 꽂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추구권에 대해서 리셀 로열티를 에이전시나 갤러리의 월렛으로 이렇게 꽂히게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운철 대표님.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NFT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NFT 몇 개 발행할까요? 라는 거거든요. 뭐 NFT 여러분들 보시면 뭐 100개 발행했다, 200개 발행했다, 뭐 하나 발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싱글 에디션으로 발행해서 하나 발행하느냐 아니면 2개 이상의 멀티 에디션으로 발행하느냐 이슈인데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사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한테 질문 오는 것이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NFT 가치에 대한 4가지 기준으로 보면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싱글 에디션이 훨씬 희소하죠. 멀티 에디션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싱글 에디션이 훨씬 나은데 그 멀티 에디션은 상징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제가 아시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 화가 천재 화가께서 38세에 요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으면 38개를 발행하자. 그럼 이 작가분이 38세에 요절했다는 것들을 민팅의 개수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작가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입히면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몇 개를 발행하느냐가 지금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싱글 에디션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게 생성이 안 돼요. 이 코인 홀더들의 커뮤니티 생성하는 게 이 밈 코인에서처럼 또
이 작품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는 대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가 있고 단일 싱글 에디션을 하게 되면 자산 유동화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 1억짜리다 하면 한 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작은 금액 100만 원으로 나누거나 10만 원 나누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 개 발행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이 프로젝트를 놓고 사실은 많은 설계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발행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수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걸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제 NFT 작가분을 모시는 아이디어입니다. 내년 3월 9일이 되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앞으로는 누구든지 NFT를 발행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이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고 이 사건들을 어떻게 NFT와 프로젝트와 결합해서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작가분이 필요합니다. 이걸 구현해 주실 작가분이. 사업 아이디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 드리면 너무 이제 뭐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은 우리가 유력한 두 후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력한 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후원하는 형태의 모델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NFT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 기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작가가 아니어도 이 NFT 프로젝트에서는 기획력만으로도 사업 기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NFT 사업 기획 또는 프로젝트 기획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우리 이 작가님 만나는 시간이 흔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작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올드한 세대다 보니까 저는 작품이라고 그러면 렘브란트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의 아주 고전적인 작품만 생각을 했는데 크립토 펑크나 뭐 이런 거 보면 네. 아니 왜 사람들이 저걸 사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생각에 어디가 잘못됐고 요새 그 풍조는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크립토 펑크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내러티브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1970년대부터 암호화 클럽이 만들어지고 이 암호화 클럽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이제 중앙에서 발행된 정보를 탈중앙을 해서 네네. 네, 진행하시죠. 그래서 그 정보를 모두가 함께 가져가자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탈중앙화를 외치던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가진 그 집단이 크립토 펑크 아바타를 이제 내놓고, 너네가 이 탈중앙화를 외칠 때 우리의 이 아바타를 대신해서 걸고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미 충분한 그 탈중앙화, 그러니까 디센트럴의 내러티브가 생겼거든요. 그걸 가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더 갖고 싶어지는 거죠.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그 발행한 NFT가 가진 역사, 히스토리, 그 내러티브 자체가 이제 가치를 더 높게 사게 되는 거고,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예, 그 저희가 시간이 딱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야기는 네. 끝나고 저희가 듣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비블록 웨비나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2시간에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어서 곧 2부가 준비되겠죠.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연사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해킹 위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비블록 거래소를 이용해보세요. 비블록은 위치 기반 보안 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이 지정한 그 장소까지 해킹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블록 거래소,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거래소입니다. 비블락. 진짜 잘 만들었네.